최근에 이제 굴절 교정 수술 중에서 렌티큘 수술이라는 수술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스마일이에요. 저희 병원인 작년에 도입한 아토스를 이용한 렌티큘 수술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목차를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굴절 교정 수술이 어떻게 발달됐는지를 알아보고, 그러면 지금 렌티큘 수술에서 스마일 수술이 주종을 이루고 왔었는데, 이 스마일 수술은 결과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곽광을 받느냐, 그리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어떠냐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스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인 아토스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아보고, 또 아토스가 향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기능이 추가로 될 것이냐는 걸 알아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렌티큘 수술의 전망에 대해서 결론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굴절 교정 수술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엑시머 레이저, PRK, 라섹, 그런 수술을 가지고 1세대 수술이라고 이야기해요. 표면을 깎는 수술로 동일하다 해서 서피스 어블레이전 수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2세대 수술은 여기 보면 라식인데 플랩을 뚜껑을 만들고 레이저를 깎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2세대 수술은 플랩 서저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라식 같은 경우는 큰 플랩을 만들고 레이저로 깎고 뚜껑을 덮어주는 수술에 비해서 이 플랩 리스 서저리,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는 플랩을 만들지 않고 안에서 도려내는 수술이에요. 굉장히 작은 인시전을 통해서 도려내는 수술이 이제 이게 3세대 수술인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엑시머 레이저는 3, 40년대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에요. 그래서 안전성은 굉장히 확보된 수술인데도 비교하면은 굉장히 통증이 있고 회복이 느리다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2세대인 라식은 시력 회복은 굉장히 빠른데 문제가 있는 게 얘는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크게 잘랐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약하다. 이게 이제 얘의 단점이 돼요. 그 뒤에 나온 이제 3세대 수술은 라섹만큼 튼튼한 각막을 가지면서도 그리고 시력 회복이 빠른, 굉장히 그래 일상생활의 복귀가 굉장히 빠른 이런 수술로 발전하고 있는데, 1, 2세대 때 쓰는 거는 위에 보면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써요. 근데 3세대부터 오면은 여기 보면 펜토세컨 레이저라는 이야기를 쓰게 돼요. 이 레이저가 완전히 달라요. 두 개 다. 그래서 얘들은 눈과 눈 이 기계와의 도킹이 일어나지 않는 수술이에요. 근데 펜토 레이저는 우리 병원에는 빅투스도 마찬가지고 아토스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은 눈과 이게 마주치게 되고 장파장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장파장은 침투력이 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조직을 도려낼 수가 있네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토스라는 장비의 회사는 슈빈트라는 회사예요.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보면 2013년도에 아마리스 레드 1050 모델이 마지막 모델이에요. 엑시머 레이저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4년이잖아요. 11년간 새로운 기계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슈룸사의 테크놀라스의 테나오 317 M2도 2016년에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근데 8년간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장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장비가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완성도가 너무 높으니까 더 이상은 얘들이 발전할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굴절 교정 수술에서는 이 슈빈트라는 회사를 따라갈 만한 회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이 엑시머 레이저는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수술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렌티큘 수술인 기계들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펀메드라고 논문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전 세계적 논문이 얼마나 많이 검색되나를 보면은 피크가 1997년이에요. 그리고 라섹은 2008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라식은 2005년이에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렌티큘 수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최신 첨단 기계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엑시머 레이저로 굴절 교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보면은 이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피크를 그리고 있죠. 그럼 올해는 논문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기계의 발전이나 연구의 포커스는
렌티클 수술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런 수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아마 이 슈빈트의 아토스 기계를 들어왔고, 저는 늘 어떤 기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기계가 정말로 좋은가를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써도 정말 안전한지를 써보는데, 작년 추계학회 때 저희 기계를 짧게 쓴 기계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교적 굉장히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수술 첫날에 거의 0.9 정도를 보이고 일주 한 달에 거의 1.0을 보는, 그래서 라식보다는 떨어지지만 스마일이 기존 가지고 있는 비주맥스와도 크게 뒤지지 않는 시력 결과를 우리가 초기에 미숙한 수술 술기를 비교하고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회복 복귀 다음날 뭐 세수하라, 뭐 운동하라, 화장하라 다 될 수 있는 거는 렌티클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시퇴행이 안 되는 정도가, 왜냐하면 환자들은 굉장히 궁금한 게 근시퇴행이나 아니면은 각막이 튼튼하냐, 안전하냐, 재수술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근시퇴행 정도가 안 되는 정도도 이게 렌티클 수술이에요. 다 좋다고는 하지만 렌티클 수술이 라식에 뒤지는 게 빠른 시력 회복이에요. 수술 첫날 시력이 1.0을 보이는 거는 라식이에요. 이 렌티클 수술은 1.0은 읽더라도 실제는 좀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게 렌티클 수술의 지금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일 수술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1세대, 2세대보다 너무나 좋은 수술처럼 이렇게 보이고, 사실은 결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이 렌티클 수술에 매달려서 가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데, 어떤 게 하면 렌티클을 끄집어낼 때 만들어내는 디자인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누워서 수술하게 되면 눈이 원래보다는 돌아가요. 이게 사이클로톨전을 가요. 회선인데 이게 생기는데 이거를 보정을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환자 협조가 안 되고 석션이 풀리면 수술을 못 하는 거지. 스마일로 하고 싶었는데 스마일 못 해요. 그래서 다시 할 때는 라섹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시력이 1.0이 빨리 나오게 더 선명한 1.0을 보이는 게 에너지 레벨인데, 이 부분을 줄여가는 게 이게 숙제예요. 2010년도부터 해가 지금 15년째 독주하고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런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결과는 괜찮은데 저거가 개선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개 회사가 등장하게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GAC라고 진머사의 클리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들은 클리어 라식이다. 우리 아토스는 슈빈트사의 거죠. 여기는 스마트 사이트 해가지고 스마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존슨앤존슨에서 엘리타가 실크라는 이름을 써요. 자, 스마일이 비주맥스 500이었는데 이 비주맥스 사에는 비주맥스 800을 내면서 스마일 프로라는 이름을 가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단점이 있는 걸 알고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각각 이 그림을 보면은 장비의 이름 모양인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스마일은 이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장비는 거의 1톤에 육박해요. 엄청나게 큰 장비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난초코피다 시내 같은 이런 거는 얘를 못 넣으면 유리창을 깨고 얘를 넣고 유리창을 보수하고 이런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정교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장비들이 나오는데, 뒤에 장비들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포터블하게 우리 핸드폰처럼 작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장비는 이 진머사의 GA시고, 저희들 것도 350kg 굉장히 가벼워요. 포터블로 밀 수 있는 장비고, 그리고 엘리타의 실크가 이렇게 생기고, 스마일 프로도 이게 원래는 몸체가 한 개로 이 베드가 붙어 있다가 이게 가동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뛰게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좋은 장비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 기준으로 살펴보는데, 치료 가능 범위 하는 건 얼마나 높은 근시를 우리가 깎을 수 있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시가 높고 한계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마이너스 12디옵타, 합디옵사 마이너스 14인데 스마일 프로는 마이너스 10이에요. 나중에 되면 왜 이게 적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시 교정도 저희들은 마이너스 6디옵타까지인데 스마일은
4디옵터까지 됐어요. 초창기에는 스마일 처음에는 FDA에서 마이너스 2디옵터까지밖에 안 됐어요. 난시 교정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지고 스마일이 마이너스 4디옵터까지 승인을 받았다가 프로에서 마이너스 5까지 됐고, 에너지는 각각의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레이저 조사 직접 토킹을 하고 난 뒤에 이 렌티큘을 만드는 조사 시간은 우리가 24초고 대부분은 대개 20초에서 30초 사이인데 스마일 프로가 가장 강조한 건 10초 이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술은 맞습니다. 기계의 한계를 이걸로 극복한 거죠. 장비의 어떤 안전성으로 확보된 게 아니고 10초 내에 이루어져야지 석션 로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주얼 액시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게, 옵색하는 게 비주얼 액시스예요. 우리가 동공의 중심이 시축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사람마다 약간 사시가 있고 그러면 옆에 이게 앵글 카파처럼 이렇게 눈이 약간 있는 사람은 동공하고 자기가 보는 시축의 차이가 생겨요. 그게 큰 사람이라든지 난시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시축에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일은 이게 의심스러워요. 스마일 프로는. 얘는 알마스트예요. 그 정보가 각막에 대한 정보는 36개의 점으로 보내지만 이런 우리가 시리우스 같은 수만 개의 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회선 보정. 검사할 때랑 수술할 때 되면 눈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사이클토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되는, 이게 오토가 되는 기계는 유일한 기계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렌티큘의 디자인에서 사이드 컷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기계와 클리어는 없지만 스마일 프로랑 실크는 있으세요. 그 부분이 왜 단점인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눈을 고정하는 거는 우리 빅투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의 결막을 꽉 눌러서 압을 가하는 요 두 개는 그런 방식이고, 스마일 프로와 우리는 각막을 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에서 보면은 저희 기계가 디옵타도 가장 많은 디옵타, 난시도 가장 많이 깎을 수 있고 자동으로 시축이나 훼손 부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토스 기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스마일의 단점을 우리가 극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렌티클 디자인의 개선과 아이 트래킹, 센츄레이션, 사이클로톨전 하고 석션 로스가 있을 때 재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로우 도즈, 로우 에너지에 대한 이런 걸 차례로 살펴보면, 일단 렌티클 디자인이 스마일과 우리 스마트는 어떻게 다르냐, 렌티클을 어떻게 잘라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면은 이게 각막이에요. 까만 동작 각막인데 이 각막은 단면으로 보면 이런 두께를 가지죠. 그래서 보면 이걸 잘라내려면은 이 포스티리얼, 엔티리얼 이렇게 잘라내야지 이걸 끄집어낼 수 있죠. 시력 교정은 단지 여기서만 일어나요. 뒤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엣지 부분을 어떻게 잘랐는가에 따라서 사이드 컷이 있냐 없냐는 게 결정이 나는데 저희들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를 두고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거 보면 두 가지가 차이 있어요. 이거는 스마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아토스 스마트인데 이거 보면 뭉퉁 잘려 있죠. 이게 얼마냐면 10에서 30 마이크론 정도 돼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증가되는데 이게 왜 장점이 있냐면 똑같은 광학부를 가졌을 때 이만큼 넓어진다는 거예요. 야간의 빛 번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1%의 광학부가 커지는 효과가 있고, 이 친구는 똑같은 각막을 교정을 하더라도 잔여 각막 두께가 10에서 30 마이크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광학부 크기에 똑같은 시력 교정을 하면. 근데 아토스 스마트에는 이만큼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타즈의 빈도도 줄어든다. 스마트에서 가장 크게 장점을 두는 게 사이드 컷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을 줘요. 환자가 해피하다는데, 근데 단점은 닥터가 은해피하다는 게, 왜냐하면 그 단차를 주는 거는 의사의 수술 수기가 용이하다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력의 질이 좋아지고, 그 10에서 30 마이크론, 그러니까 평균 15 마이크론 이상의 잔여 각막 두께가 유지가 되니까 액타시아라는 각막 확장된 빈도가 엄청 줄어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근시 도수가 우리는 마이너스 10인데 스마일 프로는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하면 더 못 깎는데 이 15 마이크론 정도 되는 게 1디옵타를 더 깎았는데 30 되면은 2디옵타예요. 이 차이가 2디옵타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하고 근시 퇴행 효과는 물론 명확하지 않는데 아까 앞쪽 부분에 여기 확 잘라낸 거랑 이렇게
뾰족하게 자른 거는 딱 붙으면 얘가 더 잘 붙어요. 근데 얘는 찌그러지면서 붙으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우그러지면서 에피셀리움이 상피가 자랄 때 하이퍼플레지아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시퇴행이 적지만 이게 스마트보다는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보면은 스마일은 이 코마나 슈페리카 에비레이션이 많이 생겨서 야간 빛번짐 수차가 수술 전보단 증가돼요. 근데 이런 수차의 증가가 라식보다 증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수술이 아직도 곽광을 받는 거죠. 오히려 라식보다 이게 많아졌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런 수차의 증가가 어떤 원인이냐면 이 디센트레이션하고 관계돼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 시축을 보정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수동으로 사람 수술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 잡게 되면 디센트가 되면서 이런 수차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스마트 수술을 하신 31세 이제 중등도 근시에 있고, 이분은 광학부를 6.6으로 했는데 보면은 굉장히 한 달째 굉장히 센터링이 잘 돼 있고, 근데 수차를 보면은 놀라운 게 이분은 광학부 크기가 7점 거의 1쯤 되는데 우리가 6.6으로 깎았어요. 실제 광학부보다는 적은 이 광학부를 가지게 했는데 밤에 보다 이게 슈페리카 야간 빛번짐 수치인데 0.19인데 0.16이에요. 한 달째 이게 제일 원래 수차가 증가되고 3개월째 줄어드는데 한 달째 줄어들어 있고, 반대쪽에는 무려 0.18이 제로가 돼요. 이 사람은 밤에 빛번짐 수차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런 결과를 이제 외래 올 때 환자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아 정말로 이게 괜찮을까, 하이오다 에브레이션 야간 수차나 이런 게 적을까를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가을 학회에 발표하기 위해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안을 대상으로 했고, 보면은 근시도수는 마이너스 1에서 7.75까지, 난시는 3.25까지고요. 밤에 동공 크기는 제일 큰 게 8.67이에요. 아까 걔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학부 크기는 거의 6.5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했는데, 자, 놀라운 결과가 우리가 이게 수술 전에 수차 5mm 존의 수차, 6mm 전의 고위 수차, 그리고 5mm 존의 야간 빛번짐 있는 슈페리칼 에브레이션 구면 수차, 6mm 구면 수차인데 술전과 1개월째 원래 수술 후에 가장 나빠져야 되는 수차인데 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일부는 대부분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렌티큘러 디자인 차이만 가지고도 이게 밤에 야간 수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고 시력의 질이 좋아지고, 스마일보다는 어쨌든 간 시간이 지나면은 야간 빛번짐 수차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는 수술이 스마트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도 스마일이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엑시마나 라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 트래킹이 된다 그랬죠. 근데 아이 트래킹이 되는 기계는 이 렌티큘 수술 기계 중에 스마트가 유일한 기계예요. 그리고 센트레이션과 사이클로톨전이 되는 것도 유일한 기계인데 자동으로 되는 게 유일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이 시리우스라는 장비인데, 이 시리우스 장비는 어떤 장비냐 하면은 지금 아마리스가 이 장비와 연동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장비예요. 그래서 라식이나 라섹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장비예요.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 엑시즈나 사이클톨젠을 보정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을 그대로 우리 아토스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스마일은 어떠냐고 보면 깜짝 놀라는데, 저희들 우리 지금 칼리스토 아이 하기 전에 이렇게 찍고 가죠. 그리고 클리어도 이렇게 찍고 가요. 3포인트 마킹을 하고 가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틀렸는지 보고 자기가 조절하는 건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3주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스마일 프로와 스마일의 비주맥스 스마일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이 아까 10초 이내로 깎여주고 얘는 27초 걸렸다는 건데,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점이 3개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스마일 프로도 자동으로 이 난시축을 잡아주고 센트레이션을 잡아준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계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거죠. 그만큼 아니면 알려줘도 그게 불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데, 3포인트 마킹이고 아니면은 토포그래피를 이용한다든지 티어 필름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의 통일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스마일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숫자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시가 많다든지 앵글 카파가 크다든지 동공이 크다든지 원시가 된다. 이거는 문제가 커요. 그래서 스마일에서 이런 환자들을 꺼려하고 잘 안 하는 이유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 병원은 이제 최근에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희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이 트래킹이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킹을 하게 되면은 이 눈을 따라서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녹색에 가야 되는 것까지 알려준 거예요. 눈을 동공을 2에서 8mm 따라서 이렇게 도킹이 되기 전에 이미 센트레이션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트래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미 이 트래킹이 잘 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아이 트래킹이 도킹 전에 되는 장비는 유일한 장비예요. 그리고 도킹하고 나면은 원래는 십자가가 똑바라야 되는데 뺐다가게 돼 있죠. 자동으로 사이클로토전이 보정이 돼요. 이것도 유일한 장비. 도킹하거나 센츄레이션에 대해서는 다른 장비는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 장비예요. 첫 번째 보면 저기 눈을 따라서 움직이죠. 여기도 보면 이게 트래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트래킹이 되고 녹색 범위 안에 맞추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사가 이걸 아는 거죠. 녹색이라는 걸. 근데 이걸 안 알려주면 수술할지 말지를 의사가 결정해야 돼. 이게 진짜 복판이 맞는지 벗어났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SCC 해가지고 Static Cycle Torsion Compensation 해서 6.8도가 돌아가는 거를 보정했다는 거예요. 자, 1도가 난시가 돌아오면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3.3%의 시력이 로스가 되는데 자, 7도 정도가 돌아가면은 거의 25%의 시력 로스가 생겨요. 이걸 자동으로 보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도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하지만 스마일하는 분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장점은 석션 로스인데 자, 석션 로스 하는 게 왜 이게 문제가 되면 스마일의 석션 로스 빈도는 4만 케이스당 200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200안당 1개죠. 그러면 100명 하면 1명이 석션 로스로 스마일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 기계는 이런 줄이 없어요. 오늘 정 과장이 수술할 때 찍은 건데 바로 다이렉트해서 기계가 바로 눈하고 접촉하면서 당기게 돼요. 그러면 어느 게 안정되냐? 당연히 석션 로스가 적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토스 유저 미팅에 가면은 원래 스마일 쓰던 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하는데 아토스는 석션 로스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석션 로스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석션 로스가 생기면은 문제는 다시 스마일로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근데 저희들 기계 요거 한번 더 보는데 이게 아래 정 원장님 수술하는 외국인인데 자세히 보면 자, 이 별표 나올 때 보면 돼요. 환자 눈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이 아니고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별표 나오면 느낌표 나오고 하면 이게 미세하게 계속 움직여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풀립니다. 이 스마일 같으면 이미 풀렸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그러면 이 반쯤 가다가 끊어졌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못 한다는 거지. 하다가 끊어졌으면. 그러면은 다시 하루 지나든지 라섹으로 컨버전해가 내일 와서 수술해야 되네. 근데 저희 기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치료 옵션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풀리면 처음부터 할 수 있고 캡이 아까 컷을 엔티리어 컷, 포스티리어 컷 이렇게 하는데 각각에 따라서 앞쪽만 끊고 수술 중지됐다면 D가 먼저니까 D에 끊고 앞쪽을 못했다면 그 이후부터 달아서 할 수 있고 캡은 다 만드는데 인시전 못했다. 여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까 매뉴얼로 잡는 기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잡았던 자리를 다시 못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센터링이 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할 수 없는데 얘는 뭐냐면 센트레이션의 사이클토전이 오토로 원래 있었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시 재수술할 수 있는 장비는 스마트 라식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로우 에너지 하는 거는 이제 깎을 때 이 조사하는 에너지 양을 줄이는 건데 줄이면 조직 손상을 줄여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아까 라식보다는 얘가 시력이
빨리 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1.0은 보이는데 1.0이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는데 이걸 빨리 잡으려고 그러면 에너지 레벨을 낮추는데 이게 서로가 매달려 있는데, 자, 스마일도 보면은 2011년도에는 어떤 이 에너지가 거의 190까지 있었어요. 근데 스마일 1서가 시력이 굉장히 회복이 느렸거든요. 한 달 돼도 1.0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1, 2주 지날 때 시력이 굉장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곽광을 받게 됐는데, 자, 이거보단 더 낮추어야 된다는 게 주안점인데, 에너지 레벨이 90으로 준 거나 80 나노줄로 줬을 때 눈으로 보면 별 차이 없지만 조직학적으로 이게 훨씬 더 부드럽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로 따지는 게 아니고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손상을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에 120이나 우리가 85나 줬는 거는 사실은 비슷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스팟하고 트랙 디스턴스를 각각을 나누게 되면은 토탈 단위 면적당 가는 에너지인데, 저희들도 거의 600대 정도를 쓰고 있고 스마일도 거의 600이에요. 근데 요즘 스마일 프로도 110이 아니고 100으로 낮췄어요. 근데 거기도 거의 50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을 낮추면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방리가 어려우니까. 근데 환자는 시력이 회복이 좋기 때문에 환자한테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30% 정도를 감해야지 라식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600대, 저희들 거의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400대로 낮추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시커멓게 한 게 이 레이저가 블랙 스팟에서 안 나가는 부분. 이런 거를 뛸라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의사는 힘들지만 환자 시력 회복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600대는 1.0의 비율이 첫날이 한 85%인데 400도로 내면 98%죠. 거의 10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잡는 게 목표인데, 지금 저희도 아마 한 이 정도 레벨이 되는데 스마일이 지금 1.0의 비율이 한 70%로 이야기해서, 사실 아토스가 그냥 똑같은 비율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걸로 뭐 유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제 원시가 안 되잖아요. 스마일과 렌티큘러 서저리는. 근데 모든 회사는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릴리즈 돼서 저희들 쓰려면은 1, 2년이 걸리겠지만 원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막 이식이라든지 각막 링 수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토스 장비가 가장 특징적으로 자기들이 특허를 걸었다는 게 펜토 라섹이에요. 라섹을 위에서부터 토탈로 뜯어내서 해버린다는 거니까 이 굉장한 아이디어인 거죠. 이 기계는 이제 스마일도 흉내를 못 내겠죠. 특허를 걸어놨으니까. 스마일의 독주에서 지금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비가 온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스마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고, 환자의 시력 회복은 점점 더 빨라질 거고, 그만큼 또 안전성, 합병증은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장비들도 전부 다 에너지를 낮추려는 노력해서 1.0을 이제 피어드 1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게 목표인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스마일 프로가 나와가지고 스마일 프로 영상을 유심히 보면 10초라는 것만 강조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10초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석션 로스의 부담이 있고, 그거 외에는 강조할 게 지금 새로운 기계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자동으로 여기 보면 렌티클 디자인이 사이드 컷이 있는 게 얼마나 단점이 많으냐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광학부 크기가 증가되고 야간 빛 번짐 감소, 잔여 각막 두께 안전성, 초고도 건시도 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리고 아까 점 찍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이 트래킹이나 센츄레이션이나 사이클로토전은 자동 보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사 장비도 수동 보정이 되지만 유일하게 자동으로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안전성을 위해서 석션 로스의 비율도 낮을 뿐 아니라 로스가 됐을 때 다시 렌티클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인 거죠. 하고 지금도 저희 병원도 로우 도즈로 계속 낮추고 있지만, 계속 낮추면 이게 라식만큼의 빠른 시력 회복을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스마일 프로가 400에서 500만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이거는 환자들한테 직접 왜 이게 10초 만에 됐다고 이 돈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병원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스마일 짜이스 회사에서 여기에 PI 값, 이게 눈하고 도킹하는 그거를 2배 이상을 값을 받으니까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받아야지 같은 이윤을 남기게 돼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 돈 주고 여기에서 수술할 필요는 없죠. 이 돈이면은 다른 타장비에서 2명이 수술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렌티클 수술을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만 알고